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기본 도형 중에 진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육면체를 그려볼 거예요. 이제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은 석고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본 도형들을 그려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뭐 사물을 그린다든지 뭐 어떤 걸 그린다든지 할 때 기본 도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정육면체만 예를 들더라도 뭐 박스 하나를 그리더라도 육면체가 들어있죠. 박스는 진짜 육면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뭐 얼굴은 구, 몸통은 육면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뭔가를 그리려고 할 때에 기본 도형이 명암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그런 거를 알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그려볼 거는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는 이렇게 생겼죠. 화면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모서리 있잖아요. 이 모서리를 내가 딱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V자를 그려서 구도를 한번 잡아 볼 거예요.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여기에서 넓게 Y자를 그려줍니다. 방금 말씀드렸을 때 이 꼭지점, 가운데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걔를 딱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딱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새 모서리가 Y자로 그려지게 돼요. 각도는 여기에 있는 Y자 위쪽에 있는 각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보기에 사실 좀 이상해 보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진 각도로 해주셔야 봤을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정육면체니까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여기서부터는 나머지를 다 평행하게 맞춰줄게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인 선들을 평행하게. 제가 스케치는 지금 색연필로 하고 있어요. 오일 파스텔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걸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필선이 다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번지지 않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방향이랑 같은 선들은 이렇게 평행, 얘랑 이렇게 평행. 그 다음에 요 방향이랑 같은 선은 이렇게 얘랑 이렇게 평행. 원래는 이 육면체가 완전히 평행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 딱 봤을 때 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시거나 하면은 완전히 평행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기준선들이 있으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에 있는 그 지금 선들 평행하게 그렸잖아요. 평행하게 그 그린 선들이 살짝 이렇게 모여지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원래는. 그걸 이제 투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릴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평행으로 우선 맞춰주세요. 평행하게 그리시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육면체에 빛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생기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빛을 어떻게 줄 거냐?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이렇게 일반 자연광 아래에 있는, 혹은 뭐 실내 등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인위적인 빛을 딱 주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보통 이게 빛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 왼쪽 45도에서 요 모서리 쪽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빛을 많이 주게 돼요. 왜 꼭 그 빛을 주냐면, 사실 솔직히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왼쪽 45도에서 딱 오는 빛을 주면 이제 오른쪽이 완전 까매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그 오른쪽이 까매지는 게 그리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기본 빛을 주게 된 게 아니었을까.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들이 좀 많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빛은 왼쪽 45도에서 요 윗면 여기를 땅 때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윗면은 빛을 받는 부분이니까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꺾이는 면이니까 조금 어두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면은 빛을 이제 완전히 안 받게 되니까 완전히 까매지는 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밝게 놔두고 조금 칠하고, 찔찔하게 칠하고, 이렇게 칠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정답은
이게 뭐 저 혼자 말씀드려야 되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면 채우기를 하는 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딱 그 사물을 봤을 때 여기를 볼 때의 눈하고 거리, 여기를 볼 때의 눈하고 거리, 여기를 볼 때의 눈하고 거리 다 그 거리들이 달라지잖아요. 눈이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강조가 내 눈하고 가까운 쪽이 강조가 되고 눈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같이 그림 또한 생략이 되었을 때 얘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 원근법에서 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밟고 그럼 이제 이 정육면체를 눈에서 가까운 데를 강조하고 눈에서 먼 데를 이제 생략한다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Y자를 잡았죠. 눈하고 그러니까 이 육면체를 본다고 했을 때 눈하고 가장 가까운 꼭지점은 사실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 가까울수록 강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멀어지면서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 면을 여기 가장 어두운 면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여기가 가장 강조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면서는 생략이 될 거예요. 방법은 얘는 가장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이쪽을 가장 강하게 강조를 하면서 점점 가면서 약간 흐려지게 생략을 시킬 겁니다. 제가 지금 문교 올파스텔 72색을 가지고 있는데 272번 정도의 색깔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가장 회색 중에서 좀 어두운 색인 것 같아요. 검정색을 바로 쓰긴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면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딱 각이 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뭘 대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옆에 제가 광고지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대고 해볼 건데 강조했다가 생략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강하게 들어가면서 약간 대각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옆에 대각선 이렇게 가면서 약간 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간 활처럼 이렇게 휘게 되거든요. 이쪽도 이거 대고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고 하실 때 잘 대고 하셔야 돼요. 이게 종이가 밀리면은 저처럼 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찰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제가 대고 했는데 이 종이가 살짝 밀렸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생략한다는 거는 이게 약간 연해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지금 색깔이 제가 봤을 때는 246번 정도 색깔로 이 정도 색깔로 끝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했다가 생략이 되는 거고 가장 어두운 면이고 이쪽 그 모서리 쪽에서 가장 강조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진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빠지는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오일 파스텔로 이런 육면체를 그린다는 게 솔직히 좀 쉬운 일이 아닌 게 연필로 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암을 그냥 알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만 있다면 굳이 오일 파스텔로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림을 오일 파스텔부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막 연필로 하고 막 그러는 것도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서 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육면체에도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공부가 되겠죠. 얘가 어느 정도 오일 파스텔이 올라가면 사실 이렇게 막 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를 잘 조절을 해주시고 약간 눕혀서 하시면 좀 덜 까집니다. 강조하고 생략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살짝 된다는 느낌만 주시면 되니까 요 끄트머리가 하다 보면 잘 안 맞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오일 파스텔 자체가 워낙 두꺼운 재료고 찰피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얘가 연필만큼 막 세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도 다 어렵구나, 선생님도 어렵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으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강조했다가 생략되는 이 느낌 주시고요. 자, 옆면으로 갈게요. 옆면도 강조했다 생략되는 거 똑같은데 빛이 왼쪽 위에서 이렇게 오는 구도다 보니까 살짝 꺾여서 윗면 밝은 거보다는 조금 색이 어두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시작하는 색깔을 247번 색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약간 처음에 시작했던 색이 272번 색깔이 이름이 뭐냐면은 다크 쿨 그레이예요. 쿨 그레이. 그러니까 약간 쿨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애가 파요. 그래서 약간 톤이 안 맞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해볼게요. 제가 여기는 이렇게 각을 안 맞, 좀 귀찮으니까 저도 그냥 해보고 네, 필요한 부분만 종이를 좀 대고서 자, 이렇게 출발해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246번 색깔. 이게 연한 데부터 진한 거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연한 색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진한 색을 칠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섞이는 느낌보다는 그냥 진한 색이 연한 색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한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연하게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얘보다 조금 더 생략되는 느낌. 어쨌든 이쪽 면은 이 오른쪽 면보다 조금 더 밝은 면이기 때문에 흰색 비슷하게 249번 색깔이 얘가 실버 그레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은색, 뭐 실버 그레이라고 하는데 그냥 회색이에요. 연한 회색. 그리고 깔 때는 뒤에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뒤쪽에 있으니까 이거 번호 없어지지 않게 앞쪽을 벗겨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 색깔 다 썼을 때 이게 몇 번인지를 알고 낯색을 사실 수가 있어요. 항상 오일 파스텔 사용하실 때는 저도 그렇지만 이게 주변에 묻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묻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세요. 특히 이렇게 육면체처럼 뭔가 이 굉장히 그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걸 그리실 때는 특히나 똥이 묻어나오는 거 이런 거는 한 번씩 닦아주시고요. 모서리 작업은 찰피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오일 파스텔로 사용을 해서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색깔 칠하는 어떤 방법적인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왜 하느냐거든요. 빛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일 파스텔로 잘 그라데이션을 칠한다가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색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왜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거. 그래서 강조했다가 생략하는, 강조했다 생략하는 요 원리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빠지는구나. 사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이게 그림이 뭐 좀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올 파스텔로 이렇게 뭔가 이런 각 맞추고 세밀하고 이런 거 저도 잘 안 그리는 편인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영상을 찍다 보면은 저도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빠지게 만드는지입니다. 잘 안 섞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눕혀서 섞어주세요. 지금 약간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 면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데 약간 어두워서 흰색을 같이 칠해줍니다. 이 색이 이렇게 가면서 약간 밝아지는, 그러니까 강조했다가 생략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선 사실 안 지웠는데 처음에 스케치한 선이요. 이거 선 조금 지우고 해주시면 더 깨끗하게 나오실 거예요, 아마. 네, 옆에 번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시. 자, 그 다음에 윗면도 한번 해볼게요. 윗면은 사실 빛을 받는 면이기 때문에 제일 밝은 면이에요. 그래서 얘도 강조 생략을 할 건데 얘는 밑에 애들이랑 거꾸로 앞쪽을 밝게 강조하면서 앞쪽을 밝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을 밝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쪽이 살짝 깔리는 정도로만 뒤쪽을 생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밑에 쪽이랑. 요거는 선을 좀 지울게요. 이제 모양이 지금 다 나왔으니까. 뒤쪽에서 249번 되게 연한, 아주 연한 회색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칠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흰색은 이렇게 금방 좀 더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휴지로 닦으시면 깨끗하게 닦여요. 앞쪽은 흰색을 발라줍니다. 제가 아까 좀 삐져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냥 흰색으로 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세게. 흰색이 진짜 좀 막강한 색이에요. 올퍼스텔 흰색이. 다 덮어지고 막 섞여지고. 뒤에 썼던 요 은색 실버 그레이 색깔도 이렇게 채워주면서 여기가 어쨌든 중간이 섞이면서 그라데이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찰필은 사포를 이렇게 갈아서 사용해요. 잘못 칠한 거는 흰색으로 덮어주면서
파스텔 흰색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셉니다. 올 파스텔 흰색은. 별로 안 문질러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꼭 찰필로 문질러야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적당히 그라데이션이 나왔다 하면은 문지르지 말고 그냥 멈춰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자는요, 이게 육면체가 이렇게 지금 있으면 안 보이는 쪽도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수학 시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빛이 왼쪽 45도에서 얘를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그림자는 반대 방향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요 어두우면 요 부분 요 끝나는 요 지점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할 건데 이게 그냥 띡 뭐 이렇게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모양이 있어요. 45도 각도잖아요. 요 모서리를 맞은 빛이 바닥에 떨어지는 여기까지 이 그림자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평행하게 저쪽으로 향해요. 향하다가 요 끝에 모서리를 맞은 빛이 떨어지는 여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안 보이는 모서리 여기서도 그림자가 시작해서 이 모서리를 맞은 45도 각도가 이게 모서리를 치는 바닥에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다시 보면 요 부분이 그림자예요. 그려보면 적당히 가다가 요 끝에를 맞은 빛이 바닥에 떨어지는 요 정도에서 절로 평행하게 그림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이 빛의 각도가 45도일 때 이제 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오후 막 해질녘 아니면 새벽 이렇게 누워서 빛이 올 때 있어요. 각도가. 그때는 이게 이제 빛이 누워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통제된 하에서 완전히 다른 빛이 다 통제되어 있다는 하에서 이게 빛이 이렇게 누워서 오면은 길게 정확한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거든요. 이 빛이라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45도 빛을 줬잖아요. 왼쪽 45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될 거고 그림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던 272번 색깔을 사용을 해서 네, 여기 좀 어렵네요. 여기가 이렇게 각이 만나는 곳이라 강조했다가 생략하는 그 어두운 부분에 했던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불편하시면 올 파스텔 좀 깎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깎는 거는 솔직히 좀 아까워가지고 깎여 나가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올 파스텔이 약간 좀 뭉툭한 게 또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쓰는 편이에요. 246번.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살짝 풀어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얘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기서. 자, 사실 색깔이 바닥도 흰색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뭐 바닥이 조금 더 어둡다든지 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어둠 석고상에 있는 그 어둠의 색깔이랑 이 바닥 색깔에서의 어둠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다가 이렇게 생략되고 강조했다 생략되는 경우에 여기가 사실 색깔 자체는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데 자 이게 어떻게 경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힌트 눈에서 가까운 곳을 강조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그림자 쪽이 아니라 물체 쪽에서 살짝 끊어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체 쪽에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지금 272번 색깔 사용해가지고 여기만 살짝 끊어 주시는 거예요. 물체 쪽이 같은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눈에서 더 가깝죠. 그래서 이쪽 부분만 이 그림자랑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살짝 끊어줍니다.
너무 선이 테두리 선처럼 이렇게 선만 남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나머지 찰피를 이용해서 다듬어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파스텔 자체가 이렇게 막 세밀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좀 뭉툭한 느낌으로 그리는 게 더 좋아요. 더 느낌 있고. 그래서 약간 삐져나오고 좀 그런 게 있더라도 오일 파스텔의 특성이기도 하고, 실제로 재료가 굉장히 두껍고 뚱뚱한 재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연필처럼 세밀하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육면체 그리는 거 이해가 되셨죠?